안녕하세요. 영어 독서를 취미로 하는 남자 아로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4. 영어 독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동들이나 하는 원서 읽기 같은데, 제가 영어 독서를 굳이 원서 읽기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원서 읽기를 막연히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어로 쓰여진 동화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전 소설 또는 기껏해야 해리포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서 읽기는 매우 많습니다. 영어 독서 지도사라는 전문 선생님도 있고 자료나 컨텐츠가 매우 풍부하죠. 하지만 성인 영어 독서에 대한 정보는 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명어책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영어 독서에 대해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해준 자료는 제가 아직까진 찾아보지 못한 것 같네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독서와 성인들이 읽는 영어 독서는 본질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해보자면 이 둘 사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서로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린이들이 원서 읽기를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원서 읽기가 목적인 활동입니다. 스펠링을 배워야 하고 기본 단어를 접하면서 영어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인 것이죠. 즉 한글을 익히듯이 영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인들이 읽는 영어 독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인이 하는 영어 독서는 읽고 느끼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꼬마였을 때 받아쓰기도 배우고 한글 표현도 익히면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접했잖아요. 쉽게 말해 국어 공부를 따로 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법도 틀릴 수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표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책을 읽을 때 문제가 되나요? 못 알아듣는 문장을 이해해보겠다고 기어코 끙끙대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가 보다, 쉬우면 쉬운가 보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읽고 느끼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독서도 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원서 읽기를 배울 때 그림을 보면서 스펠링을 접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해석이 있는 거고요. 이해도 되지 않는 문장을 일일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어 독서를 할 때 읽고 느끼는 활동이 아닌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일까요? 제 생각에 성인이 하는 영어는 곧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서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원서 읽기까지는 영어에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열이 불타오를 때부터는 모든 초점이 시험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게 되고 취업을 할 때부터는 토익으로 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독서를 하면서 겁내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어린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했을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어 하나가 신기하고 이 단어의 쓰임새가 재미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에 대해 호기심과 짜릿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이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몇 분씩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보기도 해보고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봐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한 15년간 배워왔던 교육 방법을 다시 바꾸는 것이니까요.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한 권의 책을 100명이 읽는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영화와 비교해보고 책 또는 시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영어 독서는 정답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본인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